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이 합격자 발표에 좀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장지연 선생님께서 저보고 꼭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초수 때 컷으로 1차 합격을 했었고 2차에서는 안 됐었는데 그 다음 해에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해에 시험을 못 볼 정도로 좀 많이 아파서 그 아픈 후에 다시 좀 임용을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우연히 잘 돼가지고 좀 장지연 쌤께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스트레스에도 많이 취약한 편이고 공부할 때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제가 진짜 완전 컷 점수로 합격을 했었고 2차에서 아무래도 초수다 보니까 정말 감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실연 때는 진짜 시험 보다가 좀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떨려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그때 좀 실연 때 너무 많이 떨려 했고 그래서 그거가 조금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번에도 2차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좀 떨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점수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장지연 선생님께서 꼭 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1차가 77점으로 좀 컷보다 한 9점 몇이 높게 합격을 했고 2차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조금 괜찮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월별 이런 공부 방법은 앞에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 저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제가 조금 그냥 저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앞에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셨지만 저는 정말 이해 위주의 공부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도 이번에 재수하면서 그 1학기 때 시간 강사를 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7월까지는 진짜 갔다 오면은 이게 시간 강사를 좀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자기가 체력이 너무 안 좋거나 좀 뭔가 하나에밖에 집중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어요. 제가 1차 초수 때 실연에서 너무 망했으니까 그거에서 좀 도움이 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만큼 좀 타격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 병행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하시는 거겠지만 만약에 이거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자신의 체력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를 좀 더 신중히 고민하신 후에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시간 강사 때문에 저는 그전에도 시간 강사하면서 5, 6월 직강을 계속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복습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사실 모의고사 복습 같은 이거를 날짜를 정해서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나하나씩.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전 초수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방법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같은데 심화서를 보면은 심화서가 있고 지금 옆에 보면은 굉장히 컬러풀하죠, 제게. 이거 한 권이 교육론이거든요. 근데 위상 선생님 심화 들으면 알겠지만 교육론이 사실 되게 얇아요. 요 정도 되는 원래 그 정도 두께인데 저는 보면 뒷장에 이제 이렇게 다 모의고사 여기서 하는 모의고사 모든 문제를 저는 다 이렇게 오래 붙였어요. 중간중간 굳이 이런 것까지 붙여야 하나 싶은 것까지는 저는 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 모의고사 회독을 따로 잡지는 않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중간중간 그 영역 할 때마다 바로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독이 사실 진짜 느려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빨리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독이 너무 느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좀 조언도 많이 구하기도 했는데 결국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공부는 그냥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 8월까지도 정말 공부를 느렸어요.
한 번 회독을 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까지도. 근데 이게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저는 4일 이내로 좁히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갔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굉장히 느리고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틀린 걸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초수 때 한 것부터 계속 있는데 제가 그때 1년을 쉬고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좀 채탈해서 이렇게 안 되신 분들께서 저도 그때 초수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좀 자만했던 게 그래도 한번 어떻게 1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엔 조금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만약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아픈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좀 힘들었지만 괜찮았던 게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초수 때 분명히 다 배웠고 알았던 건데 다시 보니까 막 책에 형광펜은 쳐져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다시 초수가 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거 모의고사를 하실 때 좀 추천드리는 게 잘라서 저는 이걸 축수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축수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걸 나중에 보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옆에 이거에 이제 그 목차 같이 여기에 이게 창의성 교육하고 아이즈너 이런 삶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위에 큰 이렇게 목차를 적고 보면은 나중에 이거를 회독할 때 이것만 보고도 내가 모르는 파트만 조금 골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양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다시 회독할 때 그게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 회독할 때 썼던 방법은 계속 보다 보면은 아는 건 계속 아는데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외우기 위해 썼던 게 막판에는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심화서를 보지 않겠다. 이 시험이 끝나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뒤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튀을 정도로 크게 그 키워드 아니면 내가 안 외워지는 부분만 이렇게 크게 써서 이 부분만 나중에는 빠르게 시험 전에 바로바로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좀 항상 공부할 때 궁금해하시는 게 필독서라든지 사전 같은 거를 꼭 봐야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지 않은 스타일이었고요. 그거는 그냥 정말 제가 궁금할 때 찾아보는 용도로 썼는데 저는 제가 그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전 2개 다 보고 뭐 클릭이나 뭐 청소년 시리즈 다 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제가 이해가 됐다 싶을 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걸 저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설명을 해줄 거고 이것만큼은 모의고사에 나올 때 내가 이건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거 하나 막 찾아보는데도 막 1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되게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 보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게 제일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번씩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정말 백지 쓰기를 정말 추천하는데 이게 제가 6월 달에 했던 백지 쓰기인데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이건 서미사인데 서미사 사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에 추상표현주의랑 생면추상 이렇게 써놓고 검정색이 제가 그냥 안 보고 바로바로 쓰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한번 그 사조를 다 돌려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책을 펴고 빨간 펜으로 제가 못 썼던 거를 다시 그 옆에다 써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그냥 저는 따로 서브를 막 엄청 거창하게 만든 건 아닌데 이게 그냥 한 몇 주 정도의 저의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은 이것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시 어디 처박아 놨다가 몇 달 뒤에 다시 꺼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날짜를 적고 이제 파란 펜이 제가 8월 달에 썼던 건데 그때쯤 지나고 보면 이제 다시 공부가 좀 쌓이니까 그동안은 안 보였던 게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다시 추가를 해서 보고 이게 다시 몇 주간 저희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했던 종이를 잘 버리지 않고 백지 쓰기 한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서브로 쓰는 그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도판을 좀 많이들 두려워하시는데 도판을 꼭 읽어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필독서를 많이 본 게 아니어서 사실 도판을 막 많이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새로운 도판이 나오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 많은 도판을 다 알고 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 중국 미술사 파트가 나왔을 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게 나와서 사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게 저희 이번 시험에 나왔던 도판인데 그래서 처음에도 너무 당황을 했고 망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그냥 망한 채로 막 쓰다가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도판을 보자 하고 그냥 도판을 정말 뚫어져라 이러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별거 아닌데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거 저희 다 아는 거잖아요. 명암법 한쪽 밝게 하고 빛에 따라서 어둡게 하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도판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다 아는 건데 그냥 새로운 도판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도판을 진짜 내가 이걸 쥐잡듯이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좀 꼼꼼히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지 쓰실 때 답지를 진짜 어떻게 쓰냐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키워드 중심인 건 당연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쓸 때 그 답지를 예를 들면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되는 문제는 정말 비교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A랑 B가 있으면 이 A랑 B를 정말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써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조들끼리 비교를 할 때도 사조들끼리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뭔가 앞에 부연 설명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두 개가 비슷한 거니까 채점되는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나는 그거 말고 그걸 뺐을 때 이 A랑 B를 비교했을 때 비교점이 다른 게 뭐가 있지? 라는 거를 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답지를 써가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답을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답지에 쓸 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지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좀 자신만의 앞에 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형광펜을 쓸 때 형광펜을 좀 그라데이션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회독할 때 연한 노란색, 그 다음은 더 진한 노란색, 그 다음은 이제 정말 형광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점점 그걸 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아예 다른 색. 또 그런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쌓아가고 그럼 이제 그걸 봤을 때 그게 좋은 점이 이 책 한 부분을 봐도 내가 이 책을 몇 번을 회독했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 형광펜이 계속 그만큼 쌓인다는 것은 제가 거길 계속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찾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알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잘하는 방법을 찾는 거는 사실 쉬운데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찝어내는지를 좀 더 찾아내는 걸 그래서 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런 거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서브를 정말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 성격상 하나를 끝내지 못해서 정말 다양한 서브가 있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이동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표현 파트인데 여기 보면 전법을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 그래도 미술과니까 이제 이런 거 전법 막 붓펜으로 정말 내가 동양화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공부와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좀 더 리프레시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영역별로 다 하나씩은 있는데 그냥 이동하면서 너무 이거를 집중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암기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다 모든 영역을 하려고 하진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 골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잘 받는 편이어서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었었고, 그럴 때마다 이 합격수,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쓰게 된다면, 전 다른 것보다 정말, 이거는 정말 멘탈 싸움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다 맞붙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수 때는 저를 정말 틀에 가둬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저만의 징크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사실 공부가 행복하다는 말도 너무 웃긴 말인데 저희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몸도 아프고 나서 다시 마음을 먹은 게 결국 좀 웃긴데 좀 사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공부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부할 때만큼 물론 계속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라도 사소하게라도 행복한 시간을 좀 갖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공부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잠깐 덮고 다른 걸 뭘 하고 아니면 좀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좀 행복함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공부가 이해가 잘 됐다 싶을 때 갑자기 막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솟는 편이어서 이해가 잘 될 때는 정말 파고들었고 안 될 때는 그냥 덮고 노량진에 코인 노래방 많잖아요. 저 그래서 공부 안 될 때 그냥 가서 좀 소리치고 와서 다시 좀 집중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공부는 정말 장기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공부를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수 때 되게 남들하고 저를 많이 비교를 했는데 재수하고 나면서는 비교 대상이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수 때 풀었던 거를 다시 보니까 지금은 못 풀겠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때 이걸 풀었는데 지금 왜 못 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비교 대상도 남들이 아닌 자신으로 하고 내가 저번 달보다 지금 어떻게 더 발전했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뭘 더 많이 배웠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만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불안하실 때는 정말 공부를 하면은 그게 조금 해소가 됩니다. 이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불안은 내가 이거를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그냥 박차고 나가서 노시고 좀 괜찮다 싶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영역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로는 정말 계속해서 백지 쓰기를 했고 교육 과정은 정말 그냥 올 백지 쓰기로 외웠고요. 중미사나 아니면 그 서미사나 이렇게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께서 흐름도 많이 그려주시잖아요. 그 흐름도를 내가 안 보고 계속해서 쓰는 그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파트는 정말 흐름 잡는 게 중요한 거 다들 아시니까 그 흐름을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 사조 뒤에 어떤 사조가 있는데 이 사조에 무엇을 반발해서 나왔는지가 정말 안 보고 외워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배경이랑 특징, 뭐 이런 거, 장단점? 이런 거 외울 때, 그거를 따로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꿰뚫는 그게 뭘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역별로도 마찬가지로 미교론이나 디자인사 이런 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러스킨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러니까 그 영역을 영역별로 끊어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보다 보면은 그 레티스 모형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임용 시험은 그런 식으로 레티스 모형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직선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 나선형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레티스 모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공부 방법을 한 번씩 계속 되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셔서 네,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